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 애칭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산홍이입니다. 산호라면의 산호와 사랑의 이응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산홍이들 매일 아침 8시 이야기 들으러 놀러 오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그룹 본사 건물은 42층 높이로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건물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며 각자의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바로 유다인이었습니다. 21살의 다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어요. 키는 160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고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가 다인의 전부였죠.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무실 곳곳을 헤매며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다인이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였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산업재해로 다리를 다치셔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게를 꾸려나가고 계셨어요. 다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인의 주된 업무는 사내 각 부서에 커피를 배달하는 것과 간단한 문서 정리, 복사 업무였죠.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일이지만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다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인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했거든요. 저기 실례합니다. 기획팀 커피 주문하신 거죠? 다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바쁜 직원들은 고개조차 들지 않고 손짓으로만 자리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3개, 카페라떼 2개입니다. 다인은 작은 목소리로 확인하며 커피를 내려놓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인은 혼자서 사내 카페테리아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이었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데 다인은 늘 혼자였죠. 가끔 다른 부서 직원들이 다인을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회사 사람들 중에서 다인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커피 가져오는 아이, 새로 온 애, 계약직 애 정도로만 불렸죠. 인사팀에서조차 다인을 유다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신입 계약직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인은 이런 상황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적어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다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었죠. 커피를 주문한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팀 김 과장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아메리카노에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마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다인은 그의 표정을 보고 미리 설탕을 준비해 두곤 했죠. 또 인사팀 박 대리는 월요일 아침마다 특히 피곤해했는데 그럴 때는 에스프레소 샷을 하나 더 넣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어요. 다인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42층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만큼은 달랐어요. 정태진 회장은 다인이 커피를 가져올 때마다 유심히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68세의 정태진 회장은 태성그룹을 일대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죠. 키가 크고 품위 있는 외모에
카리스마까지 갖춘 그였지만 다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다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다인은 매일 오전 9시 정각에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이 좋아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였는데 물의 온도는 정확히 70도, 원두는 콜롬비아산이어야 했죠. 처음에는 이런 세세한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다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맛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온도계를 사용해서 물의 온도를 정확히 재고 원두의 양도 그램 단위로 맞췄습니다. 심지어 커피잔의 각도까지 신경 써서 완벽하게 놓으려고 애썼죠. 회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다인은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커피를 올려놓았어요. 정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다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교감이 다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회장님만큼은 다인을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인을 무시하거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 정태진 회장만큼은 항상 다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다인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다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을 때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일 때도 알아차리곤 했죠. 다인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회장실에 갈 때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했어요. 정장도 더 깔끔하게 다려입고 커피도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다인에게는 평소와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다인은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며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정태진 회장이 좋아하는 콜롬비아산 원두로 만든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죠. 온도는 정확히 70도로 맞춰져 있었고 커피 향이 복도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41층에서 4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실수가 벌어졌어요. 평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지만 그날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다인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안 돼. 다인은 작은 비명을 지르며 커피컵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계단과 복도 카펫에 쏟아지면서 진한 갈색 얼룩을 만들었죠. 커피 향이 더욱 진하게 공기 중에 퍼져나갔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다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다인은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급하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카펫 깊숙이 스며든 커피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지로 닦을수록 얼룩이 더 넓게 번져갔죠. 더욱이 회장님께 드릴 커피까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다인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다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다시 커피를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는데 시간은 이미 늦었고 바닥의 얼룩은 치우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렇게 늦는다는 것이 죄송스러웠어요. 평소 같았다면 아무 말 없이 다시 커피를 만들어서 조용히 회장실로 가져갔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카펫에 생긴 얼룩이 너무 크고 뚜렷해서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청소용품도 없어서 제대로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인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다인은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실수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다인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정태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다인에게는 더욱 긴장되게 들렸습니다. 다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은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다인을 바라봤죠. 다인의 표정에서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정태진 회장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여러 상장과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중앙에는 큰 책상이 있었고 한쪽에는 응접용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평소에 다인이 커피를 놓는 곳도 그 테이블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인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커피를 엎질러서 복도 카펫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인은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태진 회장은 잠시 말없이 다인을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이 다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해고당하는 것은 아닐까, 큰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인은 조용히 기다리면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진 회장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화나거나 실망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다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며 회장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커피를 흘릴 수도 있지. 정태진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에 안 흘리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화나거나 실망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태진 회장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다음에 조심하면 되는 거고. 회장의 말에 다인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다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히 화를 냈을 텐데 회장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거든요. 정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지. 그런 일로 화낼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인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정태진 회장은 그럼 이제 새 커피를 가져오지 그래? 라고 말하며 여전히 미소를 지었죠. 다인은 밝은 표정으로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태진 회장과 다인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회장은 전보다 더 자주 다인에게 말을 걸었고 다인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네, 정말 좋아요. 이런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인의 하루 일과나 취미에 대해서도 물어보곤 했죠. 다인이는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 어느 날 정태진 회장이 물었어요. 저는 주로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읽는데 소설을 좋아합니다. 다인이 대답하자 회장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죠. 어떤 소설을 좋아해? 주로 고전 문학을 읽어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다인에게는 점점 소중해졌어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태진 회장 역시 다인과의 대화를 통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인의 순수함과 성실함이 그에게는 새로운 자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태성그룹 전체가 예상치 못한 소식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진 회장이 갑작스럽게 퇴임을 선언했다는 것이었어요. 68세의 나이에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죠.
하지만 임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다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매일 만나던 회장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섭섭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회장님이 편히 쉬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최근 몇 주 동안 회장님이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얼굴이 자주 상기되어 있었고 때로는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도 보였어요. 커피를 드실 때도 예전만큼 여유롭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퇴임 발표 후 며칠 동안 회사 분위기는 어수선했어요. 임원들은 연일 회의를 가졌고 직원들은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죠. 정태진 회장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남인 정우석 전무가 회장직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다인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회장님이 퇴임하시면 더 이상 회장실에 커피를 가져다 드릴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회장님께서 다인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퇴임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오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태진 회장이 회장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였어요. 오후 2시경에 비서가 회장실에 들어갔을 때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비서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회장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다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매일 같이 만나던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커피를 드시며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인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신 같은 계약직 직원이 감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회장의 가족들과 임원들만이 병원에 갈 수 있었죠. 다인은 사무실에서 혼자 걱정하며 회장님의 안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더욱 답답했어요. 병원에서는 정태진 회장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사들은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죠. 심근경색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도 있어서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가족들과 임원들이 모두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회사 전체가 비상 상황에 들어갔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진 회장이 최근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이었어요. 회장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더라. 정말요? 언제 쓰신 거예요? 퇴임 발표 직후에 작성하신 것 같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속삭여졌습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격의 정태진 회장이 퇴임을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해했죠. 특히 임원들은 회사의 경영권과 지분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임원들은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회장의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장남인 정우석 전무가 대부분을 상속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차남인 정우진 상무도 상당한 지분을 받을 테고요. 경영권은 당연히 정우석 전무에게 넘어갈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다인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속이나 재산 같은 것보다는 회장님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다인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회장님이 하루빨리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병원에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퇴근길에 병원 앞을 지나다니며 멀리서나마 회장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태진 회장이 쓰러진 지 사흘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장의 변호사인 김재호 변호사가
유 원장 공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자 발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거였죠. 이 소식에 회사 전체가 다시 한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김재호 변호사는 태성그룹의 고문 변호사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정태진 회장과는 오랜 친분이 있었고 회장의 개인적인 법적 업무들을 모두 담당해왔죠. 그가 직접 유 원장 공개를 발표했다는 것은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발표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다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조용히 지냈어요. 회장님이 없는 회장실은 텅 비어 있었고 더 이상 그곳에 커피를 가져다 드릴 일도 없었죠. 하지만 다인은 여전히 매일 아침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콜롬비아산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서 혼자 마셨습니다. 그것이 회장님을 그리워하는 다인만의 방식이었어요. 상속자 발표가 있던 수요일 오후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회의실은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정태진 회장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요 임원진 그리고 회사의 고문 변호사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대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태진 회장의 장남인 정우석 전무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5살의 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으며 이미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죠.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 냉철한 판단력까지 갖춘 그였습니다. 차남인 정우진 상무 역시 차분한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0세의 그는 해외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형과는 다르게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정태진 회장의 부인인 이순희 여사도 참석해 있었어요. 63세의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침에 인사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회의실로 오라고 했던 것이죠. 유다인 씨, 오후 2시에 대회의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에 다인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회장님과 관련된 업무 때문인가 싶어서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인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어색했어요. 주변에는 모두 높은 직급의 사람들만 있었는데 계약직인 자신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실수로 부른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인사팀에서 분명히 이름을 부르며 참석하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김재호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태진 회장의 유언장이었죠. 60대 중반의 김재호 변호사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모두 아시겠지만 정태진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재호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대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유언장은 회장님이 지난달 직접 작성하신 것이며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녹화 영상과 함께 작성되어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말을 들었어요. 정우석 전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우진 상무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다른 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비슷했어요. 장남이 대부분의 지분을 상속받고 차남이 그 다음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재호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나 정태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는 장남인 정우석에게 경영권을 일임한다. 차남인 정우진은
해외사업부 총괄을 맡아 형을 보좌하길 바란다. 처음 부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임원진에게는 각자의 노고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 부분도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정태진 회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참석자들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 상속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재호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을 둘러본 후 다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개인 재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전 재산의 50% 그리고 회사 지분의 30%를 유다인 양에게 남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변호사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유다인이 누구죠? 정우석 전무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뜨리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정우진 상무도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임원들 역시 서로를 바라보며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가 그런 사람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슬픔이 섞여 있었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김재호 변호사가 조용히 다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다인 양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신 분입니다. 변호사의 손가락이 다인을 가리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인에게 집중되었어요. 100여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자 다인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다인은 자신의 이름이 유언장에서 나왔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과 나눈 짧은 대화들, 매일 드린 커피,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미소만 기억날 뿐이었죠. 어떻게 자신이 이런 엄청난 상속을 받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정우석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진 상무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유언장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유다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계약직 직원 아닌가요? 커피 가져오는 애 말이에요? 도대체 회장님과 무슨 관계길래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다인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악몽 같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자신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회장님은 혼수 상태였죠. 유언장 공개 후 며칠 동안 태성그룹과 언론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재벌 회장의 충격적인 유언장, 정체불명 여직원에게 수천억 상속, 태성그룹 상속 파문, 진실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유다인이 누구인지, 왜 그녀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기자들은 다인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회사 출입구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었어요. 다인은 출근길과 퇴근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유다인 씨, 회장님과 어떤 관계셨나요? 특별한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상속을 받아들일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지만 다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우석 전무와 정우진 상무는 즉시 법무팀과 긴급회의를 가졌어요. 대형 로펌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들을 초빙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정우석 전무가 말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이미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자와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 임원이 말했죠. 아니면 협박이나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요? 이런 추측들이 오가면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태진 회장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진과 접촉했고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황을 조사했어요. 언론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다인과 정태진 회장 사이에 불법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젊은 여직원과 고령 회장의 의욕스러운 관계, 뒤에 숨은 검은 거래, 현대판 신데렐라의 진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다인을 스폰서로 지칭하는 악의적인 보도들도 있었어요. 다인은 이런 기사들을 보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자신이 회장님과 나눈 순수한 대화들, 커피를 드리며 느꼈던 따뜻한 교감이 이렇게 왜곡되어 보도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회장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인간적인 따뜻함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괴로웠어요. 다인아,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어때? 다인의 유일한 친구인 민지가 말했어요. 민지는 다인과 같은 나이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렇게 시달리면서까지 상속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다인은 단순히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진심이 이렇게 매도되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다인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태진 회장님과 순수한 직장 상하 관계 이외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사이에 그 어떤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시선은 계속되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다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인을 부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저 애가 뭘 했길래 회장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이런 수군거림들이 다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다인은 회사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김재호 변호사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정태진 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셨습니다.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회장님의 결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의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공개 당일 모든 언론이 집중했어요. 김재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영상 속의 정태진 회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분명했고 표정도 매우 진지했어요. 유다인 양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전부 주더군요. 정태진 회장이 영상에서 말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확한 온도의 커피를 가져다 주고 실수를 했을 때도 정직하게 사과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무언가를 원했어요. 돈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말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 양은 달랐어요. 그 아이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와 나눈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엎질렀을 때도 정직하게 사과했고 제가 힘들어할 때 작은 배려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난 내가 가진 것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알고 있거든요. 정태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라면 이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돈에 눈이 멀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점점 다인의 진심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태진 회장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법적 다툼은 계속되었고 다인은 매일 같이 변호사들과 회의를 해야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다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태진 회장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의사들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가족들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병실에 모였고 다인도 특별히 허락을 받아 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인은 조용히 병실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병실에서 다인은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고 차가웠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죄송해요. 회장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인은 회장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언론의 관심, 법적 분쟁,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그 믿음에 부응하고 싶어요.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날 밤 정태진 회장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68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족들과 다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은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다인은 마지막까지 회장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다인은 무언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정재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여전히 뜨거웠어요. 다인은 조용히 뒤쪽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다인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을 받아들이되 그 재산으로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다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태진 회장님의 유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인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어요. 회장님의 뜻에 따라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이런 큰 유산을 남겨주신 이유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제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재산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다인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태진 회장님의 이름으로 청소년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 저처럼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와야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재단이에요.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셨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가정들,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제 아버지처럼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했어요. 기자들도 다인의 진정성 있는 말에 감동받은 듯 했죠. 그럼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재단 운영에 쓰겠어요. 다인이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과의 마지막 약속 같은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겠다는 약속이죠. 다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믿고 도와주고 싶어요. 이 발표 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다인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 대단한 아이네요. 회장님이 왜 그 애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놀라워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우석 전무와 정우진 상무도 다인의 발표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알아보셨구나. 정우석 전무가 말했죠. 우리가 돈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이순희 여사도 다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가 당신을 왜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보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는 다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재단 일에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몇 달 후 정태진 청소년 희망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인은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죠. 사람들은 이런 다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다인은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반드시 이뤄질 거예요. 다인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요. 다인의 아버지처럼 일하다가 다친 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다인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다인은 재단 일로 바쁜 하루를 마치고 정태진 회장의 묘소를 찾았어요.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것이 다인의 습관이 되었죠.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회장님의 뜻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인은 묘소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마치 정태진 회장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인은 그 햇살을 받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계속하겠다고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31살이 된 다인은 여전히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태진 청소년 희망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지원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수많은 가정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죠. 다인은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재단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다인은 자신의 사명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봄날 다인은 재단에서 주최하는 장학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도움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의사가 된 사람, 교사가 된 사람, 사회복지사가 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다인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사장님이 아니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재단 덕분에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또 다른 장학생이 말했죠.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인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태진 회장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마치 작은 돌멩이가 물에 떨어져 점점 큰 파장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다인은 혼자서 태성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곳에서 일했던 자신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회장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다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어요. 저녁 무렵 다인은 정태진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일과였어요. 묘비는 세월이 흘러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다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재단 출신 졸업생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사,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다인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도 결국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묘소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다인은 그 빛을 받으며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태진 회장의 따뜻한 미소가 그 빛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어요. 돈이나 명예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를 평생 기억하면서요. 다인은 묘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다인은 책상에 앉아 내일 있을 장학생 면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꿈나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는 10년 전에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었죠.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꿈을 이룰 권리가 있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인이 면접에서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좋은 분을 만나서 기회를 얻었죠. 이제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다인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정태진 회장이 자신에게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이제는 수많은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다인은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 좋은 꿈 꾸세요. 다인은 하늘을 향해 작은 인사를 건네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렇게 다인의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진 회장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지분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었죠. 그 유산은 다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상속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31살이 된 다인은 여전히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태진 청소년 희망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지원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수많은 가정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죠. 재단의 본부는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정태진 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사무실과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어요. 다인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던 다인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인에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권했지만 다인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맞다며 거절했습니다. 재단의 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다인의 철학이었거든요.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면 다인은 가장 먼저 장학생들의 근황을 확인했어요. 전국에 있는 장학생들의 성적, 생활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김민수 학생이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네요. 이서연 학생은 요즘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인은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새로운 장학생 선발 업무를 했어요. 전국에서 지원서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다인은 성적보다는 지원 동기와 가정 환경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인은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에는 직접 장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재단에서 장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들도 찾아와서 다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수학을 너무 못해서 걱정이에요. 괜찮아. 나도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늘어. 다인은 항상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인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을 만나면 다인은 직접 상담을 해주었어요. 나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 하지만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 다인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많은 학생들이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재단 운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했어요. 기업들로부터의 후원금 관리, 새로운 사업 계획 수립, 그리고 타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죠. 다인은 모든 업무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모든 돈이 소중하니까요. 다인의 꼼꼼함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저녁에는 주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장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더 있는지 파악했어요. 어떤 날은 지방까지 가서 하루 종일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진짜 상황을 알 수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다인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다인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결혼도 좋지만 지금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다인에게는 재단 일이 삶의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함께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도왔어요.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죠.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다인의 이런 모습을 본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다인은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졸업생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인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29살의 김태연이 말했어요.
그는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 중 한 명이었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의대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재단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26살의 박수진이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는데 재단에서 도움을 받아 교육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지금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다인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정태진 회장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죠.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수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주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다인은 혼자서 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곳에서 일했던 자신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건물의 42층 정태진 회장이 계셨던 그 자리를 올려다보며 다인은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다인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다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회장님이 곁에 계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인은 어느 카페에 들렀어요. 정태진 회장이 좋아하셨던 콜롬비아산 원두로 만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다인은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론의 관심, 법적 분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회장님이 제게 시련을 주신 것도 이런 의미였을까요? 다인은 혼자 말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지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다인은 정태진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일과였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뵙는 것이 다인의 습관이 되었죠. 묘비는 세월이 흘러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다인이 조용히 인사드렸어요. 어제 졸업생들을 만났는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의사,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회장님께서 뿌려주신 씨앗들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고 있어요. 묘비에 새로운 꽃을 올려놓으며 다인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다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마치 정태진 회장이 다인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인은 눈을 감고 그 느낌을 만끽했어요.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도 결국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묘소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다인은 그 빛을 받으며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태진 회장의 따뜻한 미소가 그 빛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어요. 돈이나 명예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를 평생 기억하면서요. 다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묘소를 나와 재단으로 향하는 길에 다인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장학생 지원자에 관한 전화였어요. 이사장님, 정말 특별한 지원서가 하나 들어왔어요. 꼭 보셨으면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죠.
재단에 도착한 다인은 그 지원서를 읽어봤어요. 18살 박지민이라는 학생의 지원서였는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계셔서 병원비 때문에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간병을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고 있었고 장래 희망은 의사였습니다.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원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다인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다인은 즉시 그 학생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직접 지방까지 가서 박지민을 만났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의 소녀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틈틈이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지민아, 힘들지? 다인이 물었어요. 네,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박지민의 대답에 다인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앞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다인이 말했어요. 의대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꿈을 포기하지 마. 박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다시 정태진 회장의 묘소를 찾았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특별한 아이를 만났어요. 저와 너무 닮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보니 회장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다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때 느끼는 기쁨도 함께 주신 거고요. 다인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도운 수많은 아이들이 저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별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회장님,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저는 평생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살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다인의 다짐이 밤 공기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정태진 회장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지분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었죠. 그 유산은 다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상속이었어요.